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등록한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차감징수 세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 유인상환 신고서를 등록하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교재는 3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세무의 원천징수, 지급 명세서 파일 생성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서치 버튼 눌러서 귀속 연도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무신고 사업장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검색 눌러주신 후에 하단에 신규 버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료구분이라는 항목 먼저 보이실 텐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의 지급 명세서를 생성할지 선택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일괄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소득별로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일괄로 생성하시고 싶으신 분은 일괄 생성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중도정산 포함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진행한 중도정산을 연말정산에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도 퇴사자를 중도정산을 통해서 수시로 신고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제외하고 신고할 거다 라고 하시면 미포함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정산 내역을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실어서 신고한다 라고 하시면 포함에 넣어주신 다음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세무신고 사업장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귀속 연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신고일자도 적절하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담당자 정보 넣어주시면 되겠고, 제출자 같은 경우도 우리는 기장분다 하면 세무대리인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직접 제출한다 하면 직접 제출로 넣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리스트에 방금 생성한 지급 명세서가 뜰 텐데, 이제 전자파일 생성을 눌러주신 다음에 홈택스 아이디 적절하게 넣어주시고, 사업장별로 아이디가 다른 경우에는 꼭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되었다는 알림이 뜨면서 리스트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괄 생성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별로 쭉 입력이 되어가지고 파일이 생성이 된 거고, 옆에 파일 받기 버튼 눌러서 이제 파일을 받아 주신 다음에 홈택스에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실 거는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도 홈택스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파일명 따로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성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방법, 그 경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이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별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은 변환 제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주의를 해주실 점이 이렇게 소득 종류에 따라서 제출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월 말 제출하시는 소득도 있고 3월 10일에 제출해야 되는 소득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감징수 세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원들의 차감징수 세액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차감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세무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수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여기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에 조회를 할 수 있게끔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고 들어가 주신 후에 그 1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77번의 차감징수 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급여대장 쪽에다가 반영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사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보다는 그 집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집계표 보시는 방법은요, 보시면 여기 세무의 원천징수 출력물 쪽에 연말정산 검토표 1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검토표 1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 창이 나오는데요. 위성연도 제대로 넣어주시고 사업장도 넣어주신 다음에 인쇄 구분이라고 재직자를 뽑을 건지 퇴사자를 확인을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재직자로 놓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검토표 1은 사원별로 연말정산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은 집계 형식의 출력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확인을 해주실 항목이 계상내역 쪽에 차감소득, 이렇게 네 번째 항목이니까 이쪽에서 보실 때도 차감소득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금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 부분도 있으니까 사원이 많을 경우에는 총 금액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검토표 2라는 출력물도 있는데, 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장을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 대상금액과 원천징수증 기준으로 한 정산금액을 비교를 해서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겠는데요. 이 부분도 귀속연도 선택해서 검색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말정산 대상금액 빼기 정산 총소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0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거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원별 차감징수 세액을 확인을 했다면 급여 대장을 세팅해서 이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급여 대장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37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서는 먼저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에 공제 등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제 리스트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주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후에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은 없는 이유가 잠시 사용중단 처리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에 사용중단 포함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중단 포함을 클릭했을 때도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아래에 이어가지고 공제 항목 코드, 공제 항목명, 그리고 표시 순서에 넣어서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신규로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부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수당 공제 구분 설정에 연결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옵션 눌러보시면 여기 수당 공제 구분 설정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실 때 여기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부분에 이렇게 항목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정산 항목 금액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출력물에 해당하는 정산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급여 대장에 추가한 공제 항목을 적용시켜 줘야겠죠.
메뉴로는 관리, 급여 관리, 급여 작업에 급여 계산 대장 쪽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차감 징수 세액 반영할 급여 대장의 신고 기속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하단에 보시면 대상 항목 쪽에 정산 항목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눌러주시고 우리가 반영할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부분에 표시 여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후에 옆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포함 여부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함이 있고 완납 1차 분납, 2차 분납, 3차 분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말정산 등록한 내역을 이쪽에다 불러오지 않겠다, 직접 입력하겠다 라고 하시면 안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자동으로 그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해당하는 분납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중도정산 포함 여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과 24년 귀속 중도정산 내역을 함께 반영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중도정산 포함 여부에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 중도정산 한 내역까지 같이 불러와지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고 저장 누른 후에 여기 전체 계산 클릭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차감 징수 세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까지 해줬다면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생성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교재는 3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세무, 원천징수, 세무신고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신규 버튼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봐주실 항목은 신고 방법입니다. 매월 신고자인지 반기 신고자인지에 따라서 선택값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월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귀속 연월 2024년 2월분 그리고 지급 연월도 24년 2월분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급여 지급을 당월이 아닌 이걸로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신고서를 2장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1월 귀속 2월 지급분 하나, 2월 귀속 2월 지급분 연말정산 담아주실 신고서 하나, 이렇게 총 2장을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급여를 이걸 지급하지만 신고서 한 장에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귀속연월, 지급연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소득자료 반영기준이라고 아래에 있는 항목에 신고기간이 아닌 직접 지정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직접 급여 대장이라든지 뭐 사업소득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 개별의 자료를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개별 자료를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기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지 말지에 따라서 지급 연월이 조금씩 바뀌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바로 환급 신청을 할 거다라고 해주신다면 지급 연월을 2024년 1월부터 2월 분을 담아가지고 신고를 해주시고 추후 7월에 3월부터 6월 분을 다시 담아가지고 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급 신청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반기 신고자분들은 그냥 여기 1월부터 6월까지로 7월달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의를 해주실 점은 이렇게 연말정산을 포함해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신고할 때는 꼭 기타 부분에 연말정산 포함에 체크를 해주셔야지 해당 부분 포함이 된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 연말정산 포함을 체크를 하고 하단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방금 생성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가 화면에 뜰 텐데요. 여기에서 신고서가 잘 반영이 됐는지 조회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연말정산 내역이 불러와져서 합계 부분에 금액이 입력되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해당하는 연말정산 금액과 다른 소득의 소득세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환급세액 조정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바로 이 차월 2월 환급세액 부분이 최종적으로 납부해 주셔야 할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차월 2월 환급세액은 말 그대로 내야 할 소득세에서 환급받아야 할 소득세가 가감되어 다음 달로 이월된다는 말인데, 만약 이대로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시면 이후에 차월 2월 환급세액에서 내야 할 소득세가 계속적으로 차감되어 이월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급을 받고 싶다고 한다 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환급 신청액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부분에 예입처와 계좌 번호 같은 정보가 불러와지게 되겠는데요. 만약 우리는 엔터를 쳤는데도 이 정보가 불러와지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회사 정보에 들어가서 국세 환급금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단의 부표 명세서 입력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나오는 7쪽, 8쪽의 부표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7쪽부터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7쪽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하단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따로 입력해 주실 필요 없이 연말정산 금액을 불러올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내역에서 확인을 해주실 부분은 조정 환급세액입니다. 이 조정 환급세액란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하단에 보시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입력된 금액과 원 단위가 차이나는 금액 등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표의 환급 신청란에 있는 금액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환급 신청란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실 8쪽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해당하는 부표는 원천세를 1년치 신고한 세액과 연말정산할 때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고 차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는 1년치 원천세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에 신고된 원천세 내역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는 방법은 하단에 자료 입력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천징수 신고납부 입력부터 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속연월은 월까지만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셔가지고 간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입력 같은 경우에도 하단의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간편하게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주위에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이 불러와지게 되겠는데요.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신 후에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기납부색 차이 조정 현황이라는 부분의 차이 금액이 뜨게 됩니다. 올바르게 신고를 해주셨다면 차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신고한 1년치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하단의 자료 입력의 기납부색 차이 입력을 통해 그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중도퇴사자 포함이라는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서는 중도정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지급명세서에는 재직자의 내역만 포함되어 신고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인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적절한 사유 선택을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파일 생성하여 홈택스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후 연말정산 회계 반영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